네, 자, 이번 순서는 마켓 플러스 순서입니다. 시장의 안목을 조금 더 플러스 시켜보도록 하죠. DB증권의 문홍철 연구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문홍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뭐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에서 각종 경제 지표들,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네, 우리나라는 수출입 통계가 발표가 됐는데 역시 6월 수출입 통계에서 무역 수지가 또다시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반면에 네, 중국에서는 2분기 GDP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약간 하회를 하면서 좀 우려감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뒤이어 발표된 산업생산 지표 등이 예상보다 잘 나오면서 시장의 우려감은 다시 좀 바닥을 딛고 올라서는 모습이거든요. 최근에 네,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또 얼마 전에 중국의 지준율을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뭐 디플레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 네. 뭐 제가 채권 시장에 있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과거에 그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했을 때 그렇게 뭐 글로벌리 시장에 좋은 기억은 그렇게 별로 없어요. 가령 이제 2014, 15년 같은 경우도 안 좋았고, 18년, 19년 이때도 이제 지준율 인하했었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이제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한 것도 최근에 이제 PMI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펀더멘털이 좀 빠르게 가라앉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준율 인하를 통해서 부양의 필요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이제 지준율 인하 자체는 부양책이긴 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이 중국 경제가 가라앉는 데에 따른 이제 정부 당국의 이제 대응 차원에서의 지준율 인하였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중국은 코로나를 가장 먼저 극복하고 뭐 좋아졌다고 스스로 주장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코로나 극복 이후에 뭐 중국의 길을 걷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좀 있는 거고요. 아마 이제 중국의 위안화가 좀 약세를 달러 대비해서 좀 보일 것 같은데 아마 원화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 같고요. 이런 흐름에서는 단순히 생각하면 이제 수출이 잘 되지 않냐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인 디플레 가능성이 오히려 있어서 지준율 인하했다. 그렇게 보는 게 더 맞고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진다면은 한국의 어떤 수출 모멘텀 같은 게 뭐 지금은 굉장히 좋은데 앞으로도 과연 좋을까 어떤 피크아웃에 대한 걱정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이 앞으로 오지 않겠나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중국에서 지준율 인하를 한 걸 두고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 뭐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이 경기도나 우려감을 좀 반영시킨 결과다라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고 이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좀 지속이 된다면 우리나라도 지금은 수출이 잘 되고 있지만 수출 모멘텀이 조금 꺾일 걸 염두에 두면서 약간은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간밤 파월 의장의 발언을 좀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당히 네. 비둘기파적이었잖아요. 역시나 네. 완화적 통화 정책을 이어갈 것이고 인플레 네. 일시적이다라고 했고 또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오히려 정책의 실수로 야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좀 네.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예, 예. 저희가 오늘 좀 나쁜 얘기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아, 걱정스러운데 예. 이제 일단 파월 의장과 이제 지난 6월 FOMC의 음. 의견을 비교해 보시면 상당히 톤이 달랐다는 거를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FOMC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에 대한 논의를 이제 해야 된다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컸었고 이에 따라서 시장은 상당히 이제 긴축적인 테이퍼가 좀 조기에 시행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들이 있었잖아요. 반면에 이제 파월 의장의 의회에 이제 제출한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아직까지 긴축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이제 어느 말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냐? 보통 이제 FOMC는 연준 위원들의 거의 20명 가까이 되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전반적인 어떤 중의를 좀 모아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의회에서 증언하는 경우 지금처럼 같은 경우에는 파월 의장이 이제 본인 스스로의 생각을 좀 더 세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파월 의장 본인은 약간 비둘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FOMC 내에서 점차 테이퍼를 좀 조기에 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목소리가 과반수를 넘어가게 된다면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어, 파월 의장이 소수 의견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이퍼를 해야 된다는 사람이 뭐 과반수를 넘는다. 이러면 이제 파월 의장의 스탠스도 어쩔 수 없이 보다 긴축적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오늘 비둘기적인 발언은 좀 이제 가려들으셔야 될 것 같고 약간 머리를 차갑게 해서 이제 본다면 파월 의장 본인은 분명히 비둘기적이고요. 하지만 FOMC의 전반적인 의견은 보다 긴축적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파월 의장의 발언을 좀 가려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회 증언이 파월 의장 혼자만의 의견이 좀 강력하게 피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 소수의 의견일 수 있고 FOMC 전체 위원들은 조금 더 매파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방금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약간 시장의 반응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반기까지는 인플레 우려감으로 인해서 인플레에 대한 좀 경계감이 있었지만 최근에 뭐 중국에서도 지준율을 인하하고 일시적인 인플레 압력 등이 나오면서 다시 디플레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플레, 디플레 상당히 좀 갈등이 많이 커지고 있는 양상인데 연준의 네. 고민도 좀 깊어질 것 같아요. 앞으로 연준의 금리 정책 테이블 어느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세요? 저희는 예. 좀 더 조기에 테이퍼링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상반기나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쟁이 한참이었을 때도 미국 채권 시장이나 뭐 우리나라 채권 시장 다 포함해서 채권 시장에 계신 분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뭐 요즘 들어서 이제 그런 게 부각이 되다 뿐이지 사실 이미 연초 최근에 뭐 인플레가 엄청나게 높아졌을 때도 채권 시장은 그다지 인플레이션이 기조적이지 않다. 그냥 일시적으로 하다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저는 연준이 좀 더 빠른 테이퍼에 나설 것으로 이제 보고 있냐면 지금 뭐 오늘 한국은행의 금통위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자산 시장이나 금융 불균형에 대한 걱정들이 연준 인사들 사이에서는 꽤 나오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중앙은행은 굉장히 이제 후행적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인플레 논란이 한창일 때는 오히려 나와서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무마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지난 6월 FOMC 의사록을 보면은 최근에 이제 연준의 타겟인 PCE 물가가 꽤 높게 나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준 인사들이 이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부터 걱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더불어서 미국의 고용 시장이 실제 숫자로 찍히는 것보다 훨씬 타이트하다는 보고서들이 최근에 연준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즉 연준이 약간 후행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높아졌고 또 고용 시장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단기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자산 시장에 대한 불균형, 자산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준은 조금 더 올해 테이퍼를 빨리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저희는 뭐 연내, 그리고 시장은 뭐 연내 혹은 뭐 내년 초가 약간 반반씩 나눠져 있는 상황이고요. 금리 인상은 아직 좀 먼 시점이기 때문에 뭐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는 뭐 올해 말 내년 정도 되면은 경기가 좀 가라앉으면서 금리 인상 시기가 좀 늦춰지지 않을까라고 담정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일단 뭐 당장의 분위기는 이거 금리 인상이 뭐 22년 말까지도 22전에도 한번 내년에죠 한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단 테이퍼는 조금 빨리 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준금리는 가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자는 쪽에 좀 더 가깝습니다. 네. 자, 테이퍼링은 좀 빨리 할 것 같고 기준금리는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또 정책이 집행될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자, 네.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 상황을 좀 살펴봐야겠죠. 오늘 금통위 네. 회의가 있었습니다. 뭐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긴 했지만 이 금통위 이후의 기자회견에서 이주열 총재 발언이 상당히 좀 매파적이었거든요. 코로나 4차 네. 대유행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좀 일시적이고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했고 오히려 다음 금통위 회의 때 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좀 논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다고라고 하면서 좀 어떻게 네. 보면 오히려 금리 인상 시그널을 빨리 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네네. 보셨고 앞으로 저희가 예. 주목할 한국은행 금통위 결과 어떻게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실까요? 네. 일단 예. 뭐 오늘 사실 저도 조금 놀라웠었는데 네. 기준금리 인상과 긴축적인 의지가 상당히 강한 점을 피력을 했습니다. 뭐 최근에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거를 이제 애써 좀 외면하면서 좀 폄훼하면서 경기 다시 회복할 거다. 따라서 현재 긴축적인 흐름은 진행된다. 이쪽으로 좀 더 강하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특히 우리가 오늘 굉장히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게 금리 인상의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뭐 펀더멘털 개선도 개선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금융 불균형,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격이 이제 고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굉장히 조목조목 얘기를 좀 길게 하셨거든요. 보통 이제 기자회견할 때 그렇게 조목조목 얘기를 하는 경우가 흔치가 않은데 미리 이제 준비를 해온 어떤 몸이 멘트인 것 같고 그걸 고려한다면은 앞으로 이제 통화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우리가 보통은 뭐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앞으로 통화 정책을 보실 때는 한국은행은 부동산 시장, 가계부채 이런 쪽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를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의외로 펀더멘털이 그렇게 안 좋거나 물가가 좀 가라앉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안 된다면은 금리 인상을 좀 더 서두르서 그렇게 가져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셔서 플레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있었던 금통위 회의 결과에 대한 분석까지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DB증권의 문홍철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